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살토크입니다. 오랜만에 마살토크가 돌아왔는데요. 이제 엄청나게 더웠던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슬슬 가을이 찾아오고 날씨도 이제 파란 하늘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매매 회원분들은 잘 지내고 있으신지요? 살가도님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들리셔서 깜짝 놀라실 회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살가도님이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맛살 토크는 제가 이제 깜짝 게스트와 함께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깜짝 게스트가 누구신지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얼른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의 깜짝 게스트는 다시 돌아오신 뉴스 전문가 토티님이십니다. 토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뉴스 스태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맛살 마이크 앞에 서서 또 굉장히 또 설레고 기쁜 마음인데 오늘 떼오님과 의기투합 잘 해서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토티님 요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축구 있을 때 축구 보고 이제 취미 활동도 좀 나름 해보고 그냥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취미 활동이 무엇이길래? 밖에서 하는 거 말고는 집에서는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거 같은 거 하고 이제 드라마도 라이프라는 드라마 제가 보는데 그런 거 하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떼오님은 요새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도 토티님이랑 마찬가지로 회사 다니면서 계속 일하고 다니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요새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체지방량을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며칠간 또 이제 놀러 다녀가지고 운동을 잘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외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키가 훤칠하고 뺄 살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운동을 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이제 최근에 인바디를 쟀었는데 이게 체지방량이 되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맛살 토크 주제로 이제 이번 이적시장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영입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티님은 이제 영입된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번 이적 시장 참 말이 많다면 많고 좀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온 선수들 면면으로는 깜짝 놀랄만한 그런 영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확정된 비니시우스는 다들 익숙한 얼굴이고 꾸르투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막판에 들어온 마리아노 정도로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놀랄만한 보강은 없었다. 그냥 적절하게 현상 유지 아니면 구단의 정책에 맞게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적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명씩 좀 얘기를 해보면 오드리오 솔라가 일단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좋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하키미가 저는 좋아하는 선수였지만 구단의 기대치에 충족을 못했고 나가면서 이제 그 자리에 어쨌든 보완할 대체제가 필요했는데 어리고 리가에서 검증도 어느 정도 됐고 또 구단의 스페니쉬 정책에도 걸맞는 좋은 자원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부상이라서 경기를 한 번도 못 뛰었는데 나오면 아마 팀 전술에만 좀 잘 적응을 한다면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선수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닌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이 어린 나이에도 지금 벌써 리가에서 임대로 불러주는 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재능을 어느 정도 방증을 하는 것 같고 이 선수는 저도 이번 시즌 리가에서의 좀 퍼포먼스가 많이 기대되고요. 흥미롭게 지켜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 나름 최대 대여였던 쿠르투아는 사실 좀 루닌이 이미 온 상황에서 또 쿠르투아까지 영입을 한다는 게 중복 투자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야신상 타이틀을 받고 아주 큰 기대 속에 온 선수이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볼 생각이고요. 나바스랑 쿠르투아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왕 영입한 거면 굳이 둘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한다면 투자한 것도 있고 해서 쿠르투아를 이제 믿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떼오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골키퍼 코멘트를 좀 하자면은 레알 팬들 대부분은
굳이 급한 포지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골키퍼 같은 경우는 뭐 루닌도 데리고 왔고 뭐 대체자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는 키워야 된다는 시점에서는 루닌을 정말 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굳이 쿠르투아까지 데려왔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전부터 골키퍼 경쟁 체제나 뭐 교체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도 나이도 들고 뭐 잔부상에 뭐 가끔가다 뭐 대형 실수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쟁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 편이었기 때문에 뭐 쿠르투아 같은 선수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하지만 뭐 월드컵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실력은 하자인 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열심히 경쟁하길 바라고 있을 뿐이죠. 지금 뭐 나바스의 기량이 뭐 확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차근차근 해서 그래도 저도 토티님이랑 마찬가지로 샀으니까 그래도 쿠르투아를 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쿠르투아나 뭐 나바스가 이제 경쟁 체제를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카시아를 이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카시아 정리 안 한 건 조금 바보 같은 짓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뭐 주급 보조를 조금이라도 해줘가지고 좀 보냈어야 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선수들 부상이 아니면은 거의 못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 10경기나 나오려나 싶기도 하네요. 차라리 그냥 루카를 삼서드를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안타깝죠. 그리고 저도 이제 오드리오 솔라 영입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로페테기 전술을 생각해 보면은 빠르고 직선적인 축구를 선호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보면은 뭐 높은 전방 압박에 속도를 조금 가미한 전술을 조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 오드리오 솔라 성향이면은 굉장히 지금 로페테기 전술과 잘 맞다. 뭐 공격적인 면도 좋고 무엇보다 크로스 능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카르발의 경쟁자 또는 뭐 백업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긴 왔는데 임대 안 보낸 거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나이가 20살도 안 됐는데 한창 성장할 시기거든요. 근데 삼부리그랑 뭐 병행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선수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른 데 임대를 가서 출전 기회를 꾸준히 늘려야 하는데 지금 뭐 훈련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들고 뭐 1월에 다시 뭐 플라멩고로 임대 보낼 수도 있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조금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에이전트가 바로 부인하긴 했지만 그런 기사 나온 거 자체가 조금 저는 조금 좀 실망스럽죠. 뭐 루닌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국대도 뛰어본 경험이 있는 선수고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키워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큽니다. 이 선수한테는. 마리아노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 주전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확실히 조금 툴 자체가 벤제마보다 확실히 적고 벤제마를 밀어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은 절대 아니라고 보기에 이 선수는 그냥 백업용으로는 괜찮은데 주전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7번을 왜 가져갔는지는 그분이 생각나긴 하는데 MD7이라고 그분이 생각나긴 하는데 그래도 백업 역할이라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입 이야기할 때 마리아노 얘기를 제가 빼먹었는데 저도 좀 첨언을 하자면 마지막 그러니까 이적 시장 마감 며칠을 앞두고 영입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명백한 패닉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원래 올 여름 초부터 리옹한테 마리아노에 대해서 영입 의사를 타진을 했었는데 그때는 리옹이 말도 안 되는 이적료 8천만 유로인가를 요구를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세비야랑 합의될 기미가 보이니까 무슨 뭐 협상권인가 뭘 해서 세비야와의 협상을 무산시키고 그걸 이제 하이제킹 해온 그런 그림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팀에 온 선수니까 돌아온 선수니까 유스 출신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뭐 기대치가 크진 않지만 시즌 내내 좀 영향가 있는 골들 넣어주면서 한 두 자릿수 득점만 해줘도 그럭저럭 만족을 할 것 같고요. 저 역시 뭐 주전감이라고는 전혀 기대는 안 하는데 그럭저럭 쓸만한 최소한 마요랄보다는 쓸만한 좀 로테이션 스쿼드 플레이어 정도 역할만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적료가 적지가 않아요. 지금 그 조항 빼면 뭐 한 2,300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2년 전에 모라타 정도는 아니어도 한 그 반의 반절 정도 활약만 해줘도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필요한 포지션에는 영입이 적재적소에 되기도 했고, 그래도 뭐 아주 최악의 이적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나간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최대 화두였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이적은, 물론 호날두 이적 자체가 조금 팀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미래에 조금 호날두를 능가할 만한 대체자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줬을 텐데, 대체자 없이 그냥 내보내니까 조금 구단한테 좀 실망스럽죠. 계속 뭐 네이마르나 음바페가 아니면 대체자 영입은 없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뭐 지금 뭐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들었어요.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어떻게 빼올 건지, 그거를 파리 생제르맹이 그래 이 돈 제시하면 줄게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린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단호박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네이마르나 음바페를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냥 현실을 조금 깨달았으면 했는데 끝까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조금 구단한테 조금은 실망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테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로 임대를 갔는데, 생각보다 지금 소시에다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조금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마르셀로의 대체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조금 우려가 조금 생기고 있고, 제가 닉네임을 써서 그런 건지 제가 닉네임 쓰는 선수들은 다 이제 팀에서 그렇게 실력이 폼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닉네임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일단 초반이니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하키미 같은 경우는 포텐 자체는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크로스 능력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 도르트문트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출전기에는 많이 붙잡아서 조금 많이 뛰어가지고 성장을 해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드리오 솔라가 영입되었으니 여기 돌아와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코엔트랑은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나갔다고 정말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는 거 자체가 조금 놀라웠을 뿐이고, 계약 해지한 거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이 선수 안 봐서 좋네요, 저는. 그리고 뭐 웨데고르 같은 경우는 왜 네덜란드 갔는지 모르겠고, 또 차라리 독일 같은 분데스리가 갔으면은 차라리 훨씬 나았을 텐데,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고 운 좋으면은 챔피언스리그 나갈 기회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또 비테세를 가는지. 웨데보르 같은 경우는 기대가 큰데 왜 네덜란드 리그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바치치는 첼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첼시 팬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클리보다 더 잘한다, 아자르랑 시너지가 좋다, 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코바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로 잘 보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 선수는 레알에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인스타에도 이제 작별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글도 남기기도 했고, 돌아온다 해도 다시 뭐 그냥 이적료 받고 두둑히 받고 그냥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바치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레알에 주전을 뛴다면은, 레알에서 주전을 뛴다면은 남겠지만 계속 백업이라면은 그냥 떠날 것 같아요. 돈만 조금 많이 받고 그냥 팔기를 바랄 뿐이고, 마이로라든 이제야 조금 이제 제대로 뛸 수 있는 곳으로 임대를 갔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성장을 조금 많이 하길 바랍니다. 일단 이번 여름에 가장 큰 화두라고 할 만한 호날두의 이적은 뭐 제가 어떻다 뭐 이렇다 저렇다 더 여기서 코멘트를 할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램에서 뜨겁게 이번 여름을 휘몰아친 주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단순한 입장차로 인한 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날두가 원하는 게 달랐고 우리 구단이 원하는 게 달랐고 해서 발생한 이적이지 뭐 굳이 더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엔트랑은 뭐
떼우님이 앞서서 다 말씀하셨고 이 선수는 뭐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죠. 나가서 뭐 잘 뛰든 말든 뭐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고. 임대간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뭐 루닌이나 마요랄 같은 경우는 저는 행선지를 나름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가네스 지금 주전 뛰는 골키퍼가 잘 하지만 지금 안정감이라던가 나이가 좀 있어서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루닌이 정말 자기가 재능이 있는 선수라면 그 정도 수준의 선수는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구단에서 좀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요랄도 레반테에서 좀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있긴 한데 어떻게 좀 잘 해서 레반테에서 좀 골맛도 좀 보고 많이 성장을 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연령별 대표 경기 또 선발로 나와서 골 넣었던데, 자기 연령대에서는 참 이 득점력이 검증된 친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그 프로에서의 실패 과거 역사는 반복하지 말고 레반테에서 좀 자기 재능만큼 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키미도 도르트문트 정도 팀에서 이 선수를 불러줬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년 임대잖아요.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많이 배우고 마음 같아서는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오드리오 솔라가 와버렸기 때문에 진짜 오드리오 솔라가 뭐 다닐루처럼 트롤링을 하지 않는 이상 하키미가 돌아오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이 선수는 나가서 좀 어느 팀을 가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 팬심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웨데고르는 저도 아쉬워요. 왜 또 하필 네덜란드인지. 본인이 리가나 뭐 다른 메이저급 리그, 뭐 분데스리가나 다른 빅리그로 갈 의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왜 하필 네덜란드인지. 네덜란드를 가도 좀 아약스나 PSV나 그런 정도 팀에, 그러니까 지배적인 티어에 있는 팀에 가서 공격적으로 자기 역량을 많이 뽐내는 그런 팀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비테세 구단 사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왜 하필 비테세인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선수니까 나가서 이번 시즌에는 부상 없이 좀 잘 뛰었으면 하고요. 또 보니까 뭐 나간 선수가 뭐 라울 데 토마스나 뭐 우리 팀에 없었지만 뭐 오마르 마스카렐 같은 선수 있었는데 뭐 나가서 알아서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코바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바치치는 임대지만 저도 사실상 이 선수는 완전 이적이나 다름없는 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발언들이나 또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팀에서 자리가 없다는 걸. 만약에 내년에 돌아온다고 해도 본인이 입지에 불만을 품고 나간 건데, 지금 주전인 뭐 카세미루나 크로스, 모드리치 중에 한 명을 몰아내고 자기를 주전으로 써준다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이상 본인 스스로 돌아오는 일도 없을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거고요. 그렇게 주전 자리를 바라고 돌아오는 일은 뭐 정말 이번 시즌에 첼시에서 엄청나게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고 보고요. 떼온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첼시에서 초반에 그래도 팀 적응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지난 3년 동안 팀에 그래도 나름 공로한 바가 없진 않기 때문에 이 선수도 나가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임대로 떠나고 이제 부족한 포지션이나 뭐 보강해야 될 부분에서 왼쪽 풀백에 뭐 세르이오 레길론이나 이제 미드필더의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1군으로 승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망주 정책이라고 이제 예전보다 유스에서의 콜업도 확실히 잦아진 측면이 있는데, 저는 뭐 유스에 많이 애정을 갖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레프트백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마르셀루가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원래 좀 내구성에 의구심이 있는 선수인데, 떼오가 나간 거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갖는 기대치를 생각하면 지난 1년을 사실상 허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는 차원에서 임대는 충분히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를 1군 경험이 일천한 레길론한테 맡긴다는 것에 저도 많이 불안하고요. 그리고 발베르데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뭐 기량이나 재능을 떠나서 도의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썩 유쾌하게 말할 수 없는 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응원을 하다가 그 배신을 당한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뭐 그런 뭐 스포츠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렇게 뭐 응원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프린시즌에 나름 인상을 남겼다고 해서 1군에 남았는데 얼마나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뭐 알아서 잘 되길 바랍니다. 응원은 못 하겠어요. 예, 뭐 제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 떼우님 어떠신지?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레길론도 이제 승격이 되고 발베르데도 승격이 됐는데, 레길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프리시즌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임대도 뭐 두 번 정도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경험이 없는 선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마르셀로의 백업 정도면은 괜찮은 선수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 뭐 수비적으로도 뭐 괜찮게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를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발베르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이 선수를 응원할 마음은 정말 없어요. 그때 뭐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말 실망을 많이 하는 선수고, 저도 이 선수한테 조금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정말 이제 싫어하는 선수가 됐고, 근데 뭐 이 선수가 그런 걸 떠나서 과연 이 팀에서 남았다고 해서 출장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물음표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냥 나가는 게 더 이득이지 않나. 여기서 이제 주전인 카세미로를 밀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르코스 요렌테랑 비벼야 할 텐데 이 선수가 과연 요렌테도 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진에서 이제 부상이 없다면 거의 출장 기회는 가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 부상이 있어야만 한 90분은 아니더라도 한 3, 40분은 기회를 부여받을, 한 1000분도 출전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는 오히려 그냥 나갔어야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재능은 있는 선수라고 보긴 하는데 그냥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선수는. 그냥 가끔 보면 뭐 어리니까 봐주자, 혹은 축구 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가끔 그런 댓글도 보이던데, 이 선수는 단순히 그런 도의적인 차원을 떠나서 괘씸한 거거든요. 장소가 우리나라였고 그 이후의 제스처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사과랍시고 좀 뭔가 비슷한 것도 했고, 사과 같지도 않은 그 이후에 그런 스스로의 좀 대처나 논란에 대한 좀 스스로의 대응, 그런 부분에서 정말 괘씸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눈 감아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가 어리고 뭐 축구 잘하는 걸 떠나서 이거는 뭐 동양인을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고, 뭐 사과를 해도 사과 같지도 않다고 느꼈고, 뭐 반성의 기미도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는 웬만하면은 뭐 그냥 다른 팀에서 알아서 잘하길 그냥 알아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이 팀에서는 보기가 싫습니다, 저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 또 하나 나름 한때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루머이긴 한데, 떼오님이 좋아하시는 하메스가 우리 팀에 돌아오냐 마냐 하는 또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는 뭐 호날두가 나갔으니까 뭐 하메스 왔으면은 그래도 이 선수가 이제 크카모를 제외한 뭐 이스코도 제외한 이의 선수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환영을 했을 것 같아요. 호날두 나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미넨에서 미드필더로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주 포지션이 또 이제 왼쪽 공미 쪽인데 그래도 자리가 나왔고, 어느 정도 조금 출장 기회는 조금 비벼볼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로페테기 감독도 뭐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 왔으면은 그래도 팀의 마이너스는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왔다면 환영이었는데, 뭐 미넨에서 완전 영입하겠죠. 미넨에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세 번째로 이제 이번 이적 시장 평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뭐 토티님께서는 이번 이적 시장 평점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이게 저희가 대학교식으로 제일 높은 게 A 뿌리고 빵점이 F로 해서 할 건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이적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땠나를 돌아보면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뭐 최악까지는 아니었는데, 정작 꼭 필요했던 보강에 대해서 이적 시장 막판에 대해서야 조삼모사식으로 급하게 좀 처리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아쉬워서 B0, B 마이너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다고 하는 거는 공격진 쪽 보강이죠. 그러니까 공격진 보강은 뭐 호날두가 나간 것 때문에 더 그게 커 보이는 게 있는데, 호날두가 있으나 없으나 공격진 보강은 이번 여름에 당면 과제이기도 했고, 지난 시즌에 벤제마가 보여준 그 처참했던 폼을 생각을 하면 공격진에 그 마요라를 밀어낼, 최소한 마요라보단 나은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포워드의 영입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팀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호날두가 나갔음에도 네이마르니 은바페니 하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막판이 돼서야 마리아노로 때우는 그런 좀 아니했던 운영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저는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초반에는 그래도 벤제마나 베일이 거의 지금 두세 경기밖에 안 했지만 거의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막강한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나마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격진 보강 때문에 결국에 축구는 상대보다 골을 더 많이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인데, 가장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공격진에서 좀 떨어진 무게감을 보완 못한 게 아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낮은 평점인 B0를 매겼습니다. 떼오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토티님이랑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B-에서 10불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올 시즌 영입 자체는 뭐 똑같이 뭐 아주 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아주 잘한 것도 아니라고 보기에, 사실 뭐 이런 여름 이적 시장 내내 막 공격수랑 연결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레알 마드리드는 뭐 네이마르 음바페가 아니면은 영입을 안 한다. 아예 공격수 영입도 아예 기미도 없다가 막판에 가서야 마리아노를 영입했는데, 너무 이적 시장을 안일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은 벤제마 퍼포먼스를 그렇게 봤는데도 이 구단은 벤제마 밀어낼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네이마르, 음바페가 아니면 영입 안 한다. 이런 이적설만 나오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이 많이 나는 거죠. 이 구단은 네이마르, 음바페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선수들은 선수도 아닌가?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뭐 물론 지금 이적 시장이 조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심해가지고 이적료가 높은 건 알겠는데, 이제는 조금 큰 돈을 쓸 때가 됐는데 왜 스쿼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선수가 없다고, 왜 대체자나 뭐 필요한 포지션에 뭐 영입 없이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벤제마가 전 나이도 아니고 이제 슬슬 기량 떨어질 시점인 30대를 조금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무조건 포워드는 영입이 필요한 포지션이었고 부족한 퍼포먼스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이적 시장을 보내는지 저는 구단한테 조금 실망이 조금 많이 들죠. 조금 즐거운 이적 시장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 근래 들어서는 뭐 계속 뭐 미래를 준비하는 유망주 영입만 하고, 그래도 원하는 포지션에 영입이 되긴 했지만 이게 조금 팬들의 요구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죠. 양적으로는 뭐 잘 보강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앞으로 백업 선수들이 나와서,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나와서 어떤 활약을 보이는지 이제 지켜봐야죠. 이제 그러면은 다음 이적 시장에서 이제 바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앞서서 그 평점 얘기할 때 할까 했었는데, 뭐냐면 지금 구단이 하고 있는 유망주 정책의 그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합리성, 그 노선 자체를 택한 것은 상당히 현명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너무 좀 방만하게 그냥 쟁여놓기 식으로 일단 확보만 해놓으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막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뭐 또 계속해서 유망주들이 들어올 텐데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좀 처신을 좀 더 현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게 되게 막연한데 뭐 어떤 거냐면, 단적으로는 비니시우스예요. 이번 여름에 복귀를 시켜서 뭐 프리시즌에 시험을 해보고 아직 1군감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정식 1군 선수로 등록도 안 하고 그래놓고 한다는 게, 카스티아로 보내서 뭐 1군 훈련을 1군에서 시키고 경기는 카스티아 경기 뛰게 한다는데, 저는 이거는 나중에는 뭐 구단의 선택이 옳은 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진짜 최악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브라질 1부 리그에서 이미 경험을 충분히 쌓고 거의 지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선수, 자기 기량에 자신감이 붙어서 그게 기량 상승으로 이어질 단계에 있는 선수를 왜 그 흐름을 끊어서 여름 프리시즌을 억지로 합류를 시키고 1군감은 아니다 싶다고 해서 다음으로 하는 선택이 왜 카스티아 행인지, 뭐 요즘에는 무슨 뭐 브라질로 돌려보낸다는 그런 소리를 왜 나오게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내년에 올 호드리구한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구단도 성장을 하겠죠. 외대고를 비테세로 보낸 것도 아쉽고, 그래서 다가올 시기에는 또 앞으로 올 유망주들에 대해서 판단을 좀 더 현명하게 선수와 구단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운영을 하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바라는 거는 현실을 조금 받아들이고 조금 현실 감각을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직전감을 사라. 뭐 직접감이 뭐 지금도 뭐 직접감이 필요하긴 하지만 물론 뭐 네이마르 음바페 뭐 좋아요 저도 좋고 근데 왜 자꾸 가능성 없는 영입을 계속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유망주 영입 뭐 좋습니다 뭐 좋은데 다 좋은데 왜 그냥 막연하게 사재기 해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게 구단이 원하는 방향인 건지 정말 이게 필요해서 영입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 그 유망주들이 성장을 했는데 1군에 올라왔는데 자리도 없고 또 이제 팔려나가거나 임대를 가겠죠. 그러면은 계속 유망주만 영입을 할 건지 좀 확실하게 조금 제대로 된 직전감과 유망주를 적절히 섞어서 쓰게 하던지 저는 갈락티코 영입을 조금 바라는 편이긴 한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냥 계속 이런 정책을 시도할 것 같고 갈라티코 영입 뭐 안 해도 돼요. 뭐 유망주들 터지면 좋죠. 유망주 확실히 터지면 좋죠. 근데 이 선수들이 바로 당장 터지는 것도 아니고 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계속 유망주만 수집을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뭐 페드로 길헤르메 이 선수 뭐 링크 났던데 아니 뭐 이 선수 만약에 영입한다면은 마리아노를 팔 건지 그 선수를 또 임대를 보낼 건지 또 이렇게 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겠죠. 그냥 조금 현실 감각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적 시장 인플레이션이 조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응원을 하는 팬이지만 이적 시장만 되면은 기대가 참 안 되네요. 그냥 구단이 지금 워너비로 삼고 있는 네이마르나 음바페의 영입에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계약 기간이 뭐 1년 정도 남았다면은 뭐 현실적으로 다가오겠지만 한참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몇 년이나 남았는데 그 선수들이 남은 계약 기간이 몇 년이나 남았는데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빨리 현실 감각을 깨닫고 다른 선수를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 선수들 없다고 저희가 우승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직전감도 조금 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유망주만 수집하지 말고 직전감도 좀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적 시장 저희가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 시즌이 막 시작됐는데 기분 좋게 3연승을 달리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제 A매치 기간이기도 한데 경기 레알 마드리드 경기 많이 봐주시고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번 시즌도 응원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토티님 오늘 맛살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맛살에 이렇게 돌아와서 녹음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이렇게 뭐 레알 마드리드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할 기회가 잘 없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빠졌지만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맛살도 저는 매회 지금 업로드 될 때마다 모니터를 하고 팬의 입장으로 청취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두 분의 행보를 응원을 하겠고 저 역시 레알매니아의 회원으로 또 뉴스 스태프로 본분을 다할 테니까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적시장 뭐 대학교식으로 이렇게 평점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좀 본인이 생각하는 평점은 어떠신지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번 맛살도 많이 열심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